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교육적인 컨텐츠 좀 짧게 하나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사실 그 가장 우리 걱정하는 것들이 사실 금리죠, 금리. 금리는 사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사실 너무나 누구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주도권은 그냥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건 팩트죠.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딱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뭐 연준이겠죠.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어떤 그 기준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연준이 이제 목표로 삼고자 하는 방향, 뭐 그런 기타 등등이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높이지 않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또 이제 창출해내는 그게 이제 연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고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는 이제 오르지 않아야 되면서 뭔가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창출해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물건을 이제 비싸게 팔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거나 아니면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떤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어쨌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예.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생겨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 이거 딱 제가 뭐 인플레이션 뭔가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이씨 물건값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반대로 뭐 떨어지는 건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구난방으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계산법이 또 있겠죠, 그죠? 네, 이걸 밑으로 내려야 되겠군요. 네. 계산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음,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음, 그, 그 당월에 PC가 있을 거예요. 네, 당월에 PC가 죄송합니다. PC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당월 그 1년 전에 1년 전 같은 달에 PC로 나눕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곱하기 100. 예. 하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율이 나오겠죠. 몇 퍼센트 올랐다, 2% 올랐다, 3% 올랐다 이런 게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PC가 과연 무엇인가? 그럼 PC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PC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P는 이제 가격이고 C는 consumption, 소비죠. 예. 그리고 E는 expenditure예요. 지출이 되는 거죠. 개인이 소비하고 쓰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면 뭐면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을 PC라고 해요. 그걸 이제 작년 기준, 작년 것과 이제 올해 것을 같은 달로 비교를 대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비율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생각해 볼 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왜 당월 PC는 꼭 전년도 그것과 이제 꼭 매칭을 시켜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작년 3월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올해 3월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식은 저렇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PC에 들어가야 될 것들, PC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가? 생각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 생각할 게 또 많아지는데, 일단 서비스가 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트럼프 1기, 2기 때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 제조업 부흥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제조업 늘은 거 없어요. 금융 강국이죠. 금융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서비스란 말이에요. 서비스가 일단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각종 재화가 들어갑니다. 뭐 물건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료, 그리고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 여기는 뭐 음료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 내용인데, 주거가 들어갑니다. 주거가. 그 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가 많을 때는 한 20% 이상씩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거가 들어가서 그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전년도 거랑 같은 달 비교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구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금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케빈 허시라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금리를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이제 버블이 이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반도체라는 산업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된 이 비즈니스에서 그럴싸한 영업이익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은 곡괭이를 팔아서 수익을 막 냈는데, 그 곡괭이를 산 이제 그 광부들은 아직까지는 그럴싸한 돈을 벌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 액션이 나오면, 사실 저는 그 도미노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케빈 허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었죠. AI라든지 자동화가 되면, AI랑 자동화가 이제 이루어지면 어떤 그런 생산 비용이 이제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즘에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어떤 그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 그 연준 의장이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금리보다는 물가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좀 처음부터 사실 의심이 되긴 했죠. AI랑 자동화로 어쩐 그런 것들이 생산이 좀 효율성이 높아지고 해서 물가가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비스라든지 어 양질의 어떤 그런 일자리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개인 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머스크 같은 그런 인사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그냥 인류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은 그냥 돈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면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을 가는 길이 평탄치는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예. 더군다나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AI 패권 경쟁이죠. 중국하고 특히 미국이지만 AI나 자동화 로봇의 패권 경쟁이 뭐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그게 인류의 어떤 그런 진보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만 그 타임라인이 굉장히 이제 루즈해지는, 뭐 어쩌면 언제 올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저는 사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가 어쨌든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해법이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스테이블 코인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결국은 달러 기반의 그냥 그 전자 화폐인 겁니다. 화폐.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누가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그런 게 달라지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니어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가이드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느껴지는 바로는 어 중앙은행보다는 좀 기업에 맡기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투자가 멈추는 상황이 생기는 건 진짜 최악이에요. 예.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케이언 입장에서도 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뭐 전문가들은 사실 1년에 뭐 2번도 예상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하고 그 일자리의 어떤 그런 지표를만 놓고 금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채를 항상 그랬죠. 우리 전 인류는 달러가 가장 강력한 화폐였으니까 해야 되는데, 요즘 다른 나라에서도 여건이 잘 쉽지 않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막 팔아버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이는 거고, 원리는 그래요. 기업에서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이 회사에서 이제 그 발행한 코인을 누군가 사가겠죠. 사가고 나서, 그러면 사가고 나면은 기업에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죠, 돈. 예. 그 돈을 기업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면 뭐 여지껏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뭐 들고 튈 수도 있고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죠. 이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준비금 성격으로 예치를 시켜놓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준비금을 중앙은행에서 싹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상업 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좀 힘들어지겠지만 그때 가면 또 어떤 다른 방법도 있겠죠. 또 뭐 어떻게 하겠다 있겠죠. 근데 어쨌든 돈을 많이 물고 있으면 그 말은 결국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가 더 가속화되고 어, 그러면 자동화까지 또는 뭐 로봇이나 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갈 수만 있으면 네,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요즘 그 좀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그 이렇게 저도 학부 때는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를 했지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이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꼭 이대로 이렇게 그 뭐 항상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어쨌든 그 저는 그래요. 미국이든 어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단순히 물가라든지 일자리만 놓고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결국은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 달러의 개수는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되게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경우 굉장히 가격이 눌려 있죠 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자기들끼리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전망하면서 막 그 실물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막 다운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 좀 오늘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금이든 은이든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금 가격에서 그리고 아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뭐 이더리움 같은 자산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런데 뭐 다 느끼시겠지만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ETF 때문에 돈이 다 그쪽으로 몰려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 국민들이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되면 그 포트폴리오를 각자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쪽지나 남긴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